네, 거리두기가 가져온 비대면 일상이 이제는 익숙하다 여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이 끝없이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네, 이 거리두기 2단계를 계속 연장을 해서 이번이 세 번째 연장입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들 피해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세 번째나 2주씩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넉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죠. 네, 방역당국이 수도권 식당, 술집, 카페 등 매장 내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지도 7주째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부터는 전국 영화관과 야구장, 스터디 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면서 방역 규제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1년의 3분의 1을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네. 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회식과 모임이 줄어서 음식점과 호프집 매출은 직격탄을 입었고 늦은 저녁에 손님이 몰리는 당구장, 볼링장, 노래방 업주들은 여전히 매출이 코로나 이전에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네, 그럼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실까요? 예. 실질적으로 당구장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7시 반 정도에 이제 저녁에 오시거든요. 물론 낮에 오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실질 영업은 이제 저녁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평소 매출의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조차도 아직 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야말로 이 간신히 임대료를 내면서 연명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자영업자 매출과 고용 실태가 최근 1년 동안 뭐 얼마나 악화됐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면서요? 네. 집합금지 제한 업종 그 단체들의 모임이죠.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1,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전국 자영업자 실태 조사를 내놨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응답자의 96%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평균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정부의 영업 제한까지 겹치면서 점포당 평균 고용 인원도 4명에서 2명으로 반토막 났는데요. 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메우느라서 10명 중 8명은 빚이 늘었고 그 액수만 평균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예. 네, 이 때문에 절반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매출도 고용도 반토막이 났고 절반은 폐업도 고려하고 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달 초에 이 정부가 거리두기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방안은 나왔는데 시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체제 개편한 현재 5단계에서 이제 4단계로 줄이고 예.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을 단계별로 3인에서 9인으로 이렇게 세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을 했는데 현재 이제 3차 유행이 꺾이지 않아서 예. 전국적으로 이제 언제 시행할지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정부는 언제 시행할지 이렇게 정확한 시기를 내놓지 못한 채 1단계 수준의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는 안만 이게 시행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 네, 방역 당국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좀 유행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단계 수준에서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할 지역에 대해 현재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에게도 거리두기 개편안이 언제 시행될지 모른다는 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영업 제한 규제가 좀 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뿐이죠. 정부의 희망 고문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숱한 회의와 토론 끝에 만들어진 거리두기 개편안은 그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여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손실보상 제도안은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의 저항으로 계속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현 체제대로라면 이제 4월 말이나 이제 5월 초에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제한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보상할 길도 더욱 막막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게 그렇지 않고 이게 이 방식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이 지금 경제 손실도 피해가 크고 피해가 크면 결국에는 보상에 대한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아마 정부의 큰 고민이 될 거고 이건 정부 고민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 피해를 고려하자니 개편은 해야겠고 뭐 그랬다가 다시 코로나가 번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당국도 좀 고민이 크겠습니다. 일단 뭐 당장 급한 불이라도 좀 꺼야 되는 상황인데 이 4차 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지급되기 시작되더라고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과 생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신청 첫날 79만 명에 모두 1조 4천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예. 특히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 번개 지급으로 다소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일 뿐이라고 입을 몹니다. 기존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이 아니라는 건데요. 앞서 소개한 실태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80%가 가장 원하는 지원 방식으로 손실보상을 꼽았고요.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 여기에 또 한 가지 지금 소상공인들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백신 휴가입니다. 네. 이 4월부터는 백신을 맞으면 이제 유급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소상공인들도 빠른 백신 접종으로 이제 하루빨리 이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예. 문제는 백신 휴가가 도입되면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1인 사업장의 경우 백신 휴가 도입으로 점포 문을 닫아야 하고요.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려면 대체 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없어서 아쉽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입니다. 네, 직접 내용 들어보시죠. 네. 소상공인도 그렇게 만약에 백신 맞고 나서 그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이 백신을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간다면 엎친 데 덮치는 격이 될 것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기약 없는 거리두기 재연장에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백신 휴가 도입까지 피로도가 높아진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정부의 명확한 방역 체계 기준과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